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네,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이 월요일이 이제 내일이죠. 내일이 월요일 그 징검다리 또 휴일이라서 내일 휴가를 내시고 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또 못 가신 분들도 저처럼 이제 연휴를 못 즐기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요일 밤에 아마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우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그 주간 찐시황, 이번 주 마지막 또 주간 찐시황을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휴장이지만 그래도 또 다음 주 시장이 열리니까요.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간 찐시황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6월이죠. 이제 6월인데, 제가 이제 4월 말 그리고 5월 한 중순까지는 시장이 좀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고, 한 5월 말부터 6월, 7월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6월 2일이 지났고요. 뭐 꽤 강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코스피는 2600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난 금요일 날 종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뭔가 경제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은데 꽤 강한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경기와 주식시장은 다르게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상반기 상고하저를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제 상반기가 6월까지가 상반기죠. 그래서 6월 한 달은 열심히 우리가 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또 메인 주제로 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5월 달에 이제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제 미국 증시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이야기가 흐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수는 증가를 하고요. 실업률은 상승을 하면서 뭔가 조금 고용과 관련 데이터끼리도 조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 엇갈리는 지표로 인해서 여기 보면 실업률이죠, 이게. 실업률은 살짝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수는 증가했는데 실업률은 좀 증가하는 이런 모습으로 상반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6월 14일 날 과연 FOMC 회의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의 분위기는 당분간은 좀 좋을 것이다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두시고요. 레리 서머스라는 분이 이제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길, 만약에 6월 달에 금리를 동결을 하면 다음번 금리 인상에서는 50bp를 한 방에 올려야 될 수도 있다. 그만큼 물가가 여전히 조금 강하다. 미국 경제도 탄탄하고 그런 이야기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지표와 함께 고용과 관련된 지표 사이에서 많이 엇갈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앞으로 그 부분들은 찬찬히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국내 이야기 한번 해보죠. 본격적으로. 오늘은 조금 타이트하고 임팩트 있게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썸머 랠리라는 게 있습니다. 증시에는 썸머 랠리라는 게 있는데, 조금 여름에 뜨거운 증시가 랠리가 펼쳐질 때 우리가 썸머 랠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6월 초기 때문에 아직 엄청나게 더운 폭염은 아닙니다. 근데 증시는 살짝 뜨겁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흐름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날 장시작전 방송에서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세가 월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많이 들어왔다. 한 12조 정도 들어왔나요? 이게 얼추 12조 정도 연초 이후에. 그리고 6월 달도 과연 들어올 것인가?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보시면 3천억인가요? 3천억? 아마 3천억 정도 샀던 것 같은데요. 네, 3,700억. 코스피에서 3,700억이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 금액들은 여전히 뭐 삼성전자 관련된 이런 종목들 대형주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수급이 어디로 들어온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이들을 우리가 붙여서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전차 군단이라고 이야기를 옛날부터 합니다. 전차 군단. 그래서 전기 전자 업종,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의 강소가 지금 시장을 좀 주도를 해왔던 흐름이었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코스피에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은 최근에 반등을 약간 이끌었던 게 어디였죠? 코스닥 쪽 반등은 IT 소부장도 있었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은 헬스케어 업종, 뭐 건강관리 업종이라고도 합니다. 바이오 업종이라도 하고요. 이쪽이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바이오보다는 뭐죠? 미용 과 관련된 의료기기 업체들이나 보톡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죠? 미용과 관련된 에스테틱 관련된 쪽이 코스닥의 강세를 견인했다라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주 주간진 시황에서 제가 이거 지난주 주간진 시황에서 말씀드렸는 거 맞나요? 잠깐만요. 자료 한번 열어볼까요? 부채 한도 협상은 결국에는 시간이 문제일 뿐. 이건 뭐 누구나 다들 생각했던 부분이죠. 자, 요거죠. 부채 한도 관련해서 어디 갔나요? 내용이 지지난주였나? 아무튼 이게 정치인들한테 어쨌든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표를 먹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타결된다고 보는 게 맞다. 그죠? 다만 단기적으로 시간이 문제일 뿐이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잠깐씩 출렁임이 있을 뿐이지. 그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볼까요? 잠깐. 근데 그 종목이나 업종과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던 내용들만 더 자료에 남아져 있네요. 특이하네요. 이게 우리가 5월 13일 날 이게 5월 초에 다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자료 한번 볼까요? 요거네요. 요거. 요 자료죠. 5월 13일 날 다뤘던 내용입니다. 부채 한도 증액에 만약에 실패한다면 미국 의원들의 급여도 중단되니까 과연 국회의원들이 돈 많은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 급여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냥 순수하게 생각해서 내 급여가 끊기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부채 한도 증액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협의에 이르고 주가는 매우 빠른 복원력을 보였다. 다우. 요거를 보여드렸죠. 이게 5월 13일 날 자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네요. 주간진 시황에서.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벤트가 끝났죠? 이번 주에 하원 통과하고 상원 통과하면서 부채 한도 이슈는 거의 마무리. 이제 누구?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6월 3일 정도에 있다고 하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끝나면 거의 이거는 일단락이 된다. 그러면 탑다운에서 관점에서 걱정했던 시장의 불안감은 좀 많이 해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지금 반면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요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겁니다. 자, 이제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안 좋으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1분기가 좀 약간 금융장세의 성격이 있었다면 금융장세가 뭐죠? 경기도 안 좋고 기업도 실적도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가는 국면. 거기에는 꿈이 있는 주식들이 많이 올랐었죠. 1분기에. 자, 근데 지금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제 바닥을 잡는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이 1년 뒤에 실적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는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구간, 실적 장세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 여기에서는 경기 민감 업종, 대표적인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는 똑같은 제품을 나도 만들고 하이닉스도 만들고 마이크론도 거의 비슷한 제품들을 만드는 커머더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그러한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이제 올라오면 경기 민감 업종이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대감이 2분기에 들어와서 그러한 흐름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걱정하시죠. 세린 메이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5월 달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그 이유가 뭐? 2010년도 이후에 코스피의 월 평균 하락률 상위에 해당하는 달을 보니까 6월 달이 보통 많이 하락했던 달이고 8월 달이 많이 하락했던 달이니까 이게 언제예요? 여름이잖아요. 그죠? 여름이고 지금이 딱 6월입니다. 그리고 8월이 또 가장 연중에 많이 하락했던 평균적으로 하락했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지금 6월 달에 뭐죠? 서머 아까 말씀드렸던 서머 랠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한번 관련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서머 랠리. 그리고 이 흐름은 저는 7월 정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7월 정도까지. 다만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기까지가 언제죠? 상반기에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 시장이 더 좋을 것이고 하반기에는 훨씬 조금 더 힘들어지는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8월 정도부터가 저는 약간 경계감을 다시 좀 세우려고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적어도 6월 한 달 그리고 조금 길어진다면 7월 달은 우리가 서머 랠리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 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제가 장시작전 방송에서 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월 5일, 1일, 31일, 30일이니까 30일부터인가요? 이번 주가? 네, 30일 한번 보죠. 30일 날 제가 장시작전 방송에서 해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였죠. 자, 이거 보시면 대만과 한국으로 글로벌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 자금이 큰 폭의 유입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디가 유출되고 있다? 중국이 유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만이 20억 달러, 우리나라가 12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지난주에 들어왔고 그 자금들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누구 위주로? 특히 삼성전자와 반도체 위주로. 자, 근데 어디에서 빠져나가서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중국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그죠?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있는 것 같죠? 왜? 중국은 뭐 말씀 많이 드렸지만 위안화도 약세고 경기에 대한 불안, 그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생각보다 리오프닝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는 부분들 거기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위안화도 이제 7위안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위안화 약세가 나타나니까 자금들이 빠져나오는 그런 그림. 빠져나와서 어디로 간다? 한국도 가고 대만도 가고 어디 또 최근에 아시아 중에 강한 것이 일본, 그죠? 일본으로도 가고 이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썸머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을 강하게 사주고 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이제 금요일 밤인가요? 네. 주말 사이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 이야기가 살짝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홍콩 증시가 반등을 좀 줬죠. 중국 부동산이었나요? 뭐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중국 상승 마감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요거죠. 네, 보시죠. 중국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추가 부양책 마련에 나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블룸버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요 뉴스 때문에 조금 많이 빠지던 중국 증시가 반등을 했고 특히나 홍콩 증시 위주로 반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상해가 200일선에서 0.8% 정도 반등했나요? 했고 그것보다 훨씬 더 홍콩은 4%나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저 부분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거 안 하면 중국은 내수 그러니까 부동산을 좀 부양을 해서 내수를 살리지 않으면 지금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제가 좀 탄탄하다라는 그런
뭐 생각을 외국인들이 가지면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은 조금 멈추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아시아 내에서도 중국에서 자금이 중국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우리나라와 대만이나 그다음에 뭐 일본, 인도 뭐 이런 곳으로 지금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들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요거 4월달, 5월달만 하더라도 얼마 샀습니까? 6조 2천억 정도 샀나요? 6조 2천억 정도. 그래서 이번 달에도 한번 6월 달에도 6월 금요일 날 아까 3,700억 샀잖아요. 그죠? 출발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이어진다면 썸머랠리의 가능성이 펼쳐진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 이겁니다. 이거 주당 순이익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저거는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요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직접. 실적 추정치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2023년도 들어와서 그 상반기까지는 계속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죠? 네, 흐름이 안 좋았죠. 이게 하이닉스, 잠깐만요.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를 지금 보고 계신데, 하이닉스가 지금 바닥을 잡아주고 있고 살짝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고, 삼성전자도 지금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런 기업들을 보세요. 기아라든지 현대차 이런 기업들은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일단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 썸머레디의 두 번째 이유는 뭐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하향되다가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바닥에서 좋아지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업종,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업종들이 이 추정치가 이렇게 돌아서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두 번째 썸머랠리의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썸머랠리가 온다면 자, 자동차가 이렇게 수출이 좋아지는 분위기고, 반도체도 수출이 더 이상 이제 더 나빠지기보다는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바닥을 찍는 그런 모습들이 실적 추정치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게 두 번째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다음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반도체가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전체 기업들의 우리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이 과거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여기에서 클라우드 투자와 함께 급격하게 실적이 좋아지면서 성장했던 주가도 10배 올랐던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에 대한 지분율을 이렇게 끌어올렸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도 아직까지 좀 더 들어올 룸이 있다. 그죠? 50%까지는 적어서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격도 이야기를 언제 해드렸나요? 이번 주 중에 어쨌든 제가 이격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살짝 숨고르기를 할 수 있다. 이게 숨고르기가 가격 조정으로 숨고르기가 있고 기간 조정으로 숨고르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어디 갔어요? 잠깐만. 하이닉스 차트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거잖아요. 요거 지금 하이닉스 차트인데,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이격도 밑에 있는 이격도와 하이닉스의 위에 올라가 있는 일봉을 가지고 제가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그림을 그려드렸던 겁니다. 잠깐만요. 픽을 열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딱 자, 60일 이격도가 60일 이동평균선과 이격도가
벌어졌던 케이스가 요때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벌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숨고르기 좀 했다라는 거를 감안하면 이게 2년 동안에 가장 60일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던 구간입니다. 여기도 120까지 붙으니까 조금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쉬어가는 그림이 이렇게 가격 조정이 올 건지, 그죠? 아니면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잖아요. 이격도는 제가 60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0일 이동평균선 무빙 에버리지랑 주가와의 이 거리가 이격도거든요. 이 이격도를 좁히는 데 있어서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주가가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6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을 좁힐 수도 있지만 주가가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길면요. 새로운 그 가격대가 60일 이동평균선에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잖아요. 어쨌든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가격은 빠지고 뒤에 있는 가격이 계속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가격이 밑으로 가격 조정을 안 보이고 옆으로 행보만 하더라도 새로운 가격이 들어오면 60일 이동평균선은 점점점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주가와 이동평균선은 괴리가 이격도가 좁혀지게 되죠. 요게 이제 가장 좋은 케이스. 자, 한미반도체 케이스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미반도체 한번 보시죠. 자, AI 반도체의 핵심 우리 수혜주로서 많이 올랐던 한미반도체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면 최근의 케이스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네. 자,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격도가 130까지 여기 올라갔잖아요. 여기 구간에서 여기 그죠?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니까 어떻게 되냐? 주가가 가격 조정은 보이지 않고 크게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렇게 행보를 하니까 이격도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슈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보다는 이렇게 되면서 조금 숨고르기 에너지를 다시 응집하고 한 번 더 치고 가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고요.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이런 그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말고 이제 또 글로벌 주도 테마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글로벌 주도 테마를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썸머랠리의 주도주 중에 하나가 될 후보군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I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빠질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전기차 아닐까요? 전기차. 폭발적인 지금 성장이 나타나는 쪽은 AI 쪽 GPU의 성장,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 쪽의 분야입니다. 근데 최근에 반도체가 일단은 조금 너무 올랐으니까 전기차 쪽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어쨌든 AI와 전기차 쪽인데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쪽을 한번 보자라는 거. 오늘 전기차 이야기를 그래 해드릴 겁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실적이 일단 턴어라운드 할 것. 네.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쪽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급까지 들어와주면 금상첨화겠죠. 이런 조건들이 되는 종목들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한번 주말 사이에 그리고 징검다리 연휴 사이에 한번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저는 선택을 여기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4월달에 주가 많이 빠질 때 제가 한 번씩 이거 계산해서 보여드렸던 화면입니다. 뭐죠 이게 가족 여러분들 이 화면이 뭐죠? 2차전지 주요 종목 하락률 상이고 시가총액 1조 이상 종목주 중에서 1년 동안 최고 높은 종가 대비해서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들의 리스트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 최근 1년 최고 종가 대비해서 많이 하락한 종목이 바로 SKI 테크놀로지. 그래서 제가 SKI 테크놀로지가 적어도 시장이
올 중하순으로 가면서 바닥을 잡으면 시장이 더 이상 안 좋아지지 않고 바닥을 잡으면 적어도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낙폭 과대지요. 예. 시장이 안정을 찾고 바닥을 일단 다지면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건 뭐? 낙폭 과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튀어오른다. 그런 차원에서 2차전지 내 대형주 중에서는 SKI 테크놀로지가 저는 눈에 보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에도 보니까 이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리고 분리막에 대해서는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막 의견들이 각각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제가 중기적으로 좋게 보는 부분들은 또 있고 단기적으로 좋게 보는 부분들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좋게 보는 그런 내용들은 펀더멘탈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노리는 겁니다. 펀더멘탈보다는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조금만 뭔가 좋아져도 튀어오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노리는 부분으로 이 분리막 쪽을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빨간색 엔캠, 그리고 그래서 분리막과 전해액 쪽을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남은 시간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3월 달부터 이 분리막과 전해액이 다음 2차 전지 사이클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주가의 퍼포먼스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린 이유가 뭐 가족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뭐 중국과의 뭐 경쟁 강도 뭐 이런 거 다 빼고 일단 그냥 정부 정책이 글로벌 큰 트렌드가 이들한테 우호적인 정책이 나왔고 거기에다가 낙폭은 아주 큰 상황에서 더 나빠질 게 없다면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자, 3월 31일 날 발표된 IRA 세부 지침 내용이 뭐예요? 뭡니까 이거? 배터리 부품 컴포넌트는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을 어디에서? 북미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조립을 해야 뭘 해주겠다?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 그죠? EV 보조금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품 범위가 뭐냐면 음극, 양극, 전극이고 그 다음에 분리막과 전해액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중에서 분리막과 전해액은 반드시 여기 보시면 2023년도에는 50%, 그 다음에 2024년, 25년으로 가면 60%, 그리고 29년도 가면 100%, 매년 10%씩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전해액과 분리막 업체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생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2024년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전해액과 분리막 업체들은 미국 IRA 이 세부 지침에 따른 최대 수혜 업종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생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면, 자, 우리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을 해서 자동차 회사들이랑, 그죠? LG 에너지솔루션은 이렇게 많이 확보를 했고, SK온도 그렇고, SDI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에다가 미국에 이렇게 증설을 이만큼 다 하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스케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증설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분리막과 전해액이 같이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도 미국에 공장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미국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금 막아주고 있잖아. IRA 세부 지침이. 그죠? 그래서 중국 업체들은 기술 제공 방식으로 조금 우회하는 방식으로 갈 수는 있는데요. 우회해서 이렇게 뭐 조금 비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강경하게 중국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국 업체들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국내 전해액 분리막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큰 기회 요인이 이번에 이 케이스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먼저 SKI 테크놀로지의 이 분리막
부터 한번 보시죠. 뭔가 이게 비닐로 뭔가 돼 있는 느낌이 좀 들죠. 얇은 비닐로 좀 또 감겨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자, 이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아이 테크놀로지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리막은 뭐 하는 거예요? 네, 분리막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양극이고 이게 음극이죠. 네. 뭐 자세한 내용들은 그냥 배제를 하고 이 두 가지의 케이스만 대해서 이해를 드릴게요. 분리막은 이 양극과 음극의 서로의 접촉을 차단해 주면서 필요한 이온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통과시키는 그러한 역할, 막이잖아. 한마디로 걸러주는 막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질은 이온을 원활하게 이동할수록 돕는 그냥 매개체다. 그걸 타고 이온이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네. 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요거 한번 보시면, SKI 테크놀로지가 1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면, 네, 1분기 실적을 보면, LIBS 사업부 실적을 보시면, 겨우 이제 흑자 전환을 이렇게 조금 해냈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좀 줄이는 부분이 있었고 개선시키고 생산성을 조금 좋게 만들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전분기는 적자였는데요, 겨우 흑자로 조금 전환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SKI 테크놀로지의 약점은 뭐라고 했어요? 리스크 요인은 SK온이 유럽 공장과 중국 공장이 여전히 가동률이 회복되지 못하는, 수율이 잘 안 잡혀서 가동률이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서서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IRA 세부 지침까지 나왔고 뭐 보조금 그 텍스 크레딧까지 확정이 되면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까지 미뤄왔던 신차에 대해서 발표를 이제 막 할 거예요. 신차가 발표되고 신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거는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동률이 살아날 것이고, 수율만 잡히고 가동률만 살아나면 주요 고객사 SK온이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판매 물량이 SKI 테크놀로지가 증가를 할 겁니다. 그죠? 자, 요게 이제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리스크 요인 중에 또 하나는 뭐죠? SK온이 살아나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SK온이 너무 큰 고객이기 때문에 얘가 제대로 안 되면 쉽지 않은 게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신규 고객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게 지난 금요일에도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죠. SKI 테크놀로지가 SKI 테크놀로지 보시면, 자, 주가가, 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8.15 보신 분들은 금요일날 막 좀 의견이 갈리고 별로 안 좋았지만, SKI 테크놀로지 2차 분리막 북미의 2030년까지 공급 7년 장기 공급 계약 체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신규 고객사 뭐 SDI를 포함해서 새로운 SK온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낮추면 SKI 테크놀로지는 긍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북미 시장 진출 타임라인, 좀 전에 금요일날 북미 시장 기사 나온 거 가족으로도 보셨을 텐데, 요 내용 때문에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배터리 부품 분리막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2024년부터 보조금 받으려면 미국으로 가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매년 10%씩 비율을 올려야 되고, 현지화를 2028년도까지 마쳐야지만 본격적으로 북미에서는 뭐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요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중국과 폴란드 뭐 이런 쪽은 있는데, 북미 쪽에서는 지금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가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날 장시작전 방송에서 분리막도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로서 이런 모멘텀 때문에 뭐 단기로서는 좀 괜찮은데, 분리막보다는 제가 전해액을 조금 더 수혜로 보는 이유가, 분리막은 이렇게 하는, 여기 점점점점 돼 있는데 여기 중국 업체들도 많아요.
창신, 신소재 같은 중고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 강도가 참 심한 곳이다, 분리막은. 그래서 전액이 분리막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막은 이 중국 업체 외에도 지금 보면 아사히, 가세이, 도레이, 야, 이게 누굽니까? 소재를 잘한다는 일본 회사들이 강력하게 경쟁 업체로서 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과연 여기에서 SK 하이테크놀로지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낙폭과대로서 단기적으로 이런 모멘텀으로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또 하필이면 6월 2일 날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가 배터리 분리막 사업에 또 추가적으로 진출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전해액은 미쓰비시 화학이 전액 2배 증설한다고 작년에 기사 나온 게 있는데, 요거를 제외하면 미쓰비시가 글로벌 아마 6위 정도 될 거예요. 요 회사를 제외하면 경쟁 강도 측면에서 일본 업체가 없다. 일본이 불안한데 우리는 일본이 아주 소재를 잘하기 때문에 이 전해액 쪽은 미쓰비시 화학을 제외하면 일본 업체 경쟁력은 일본 업체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경쟁 강도 측면에서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엔캠은 오정강 대표가 이끌고 있다, 이분이십니다. 근데 이 엔캠의 약점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주가가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엔캠에 대한 지분율이 별로 높지 않다. 그게 좀 약점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제 풀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전해액은 뭐 하는 건데 라고 하면, 전해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튬 이온을 이동하게 하는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거죠. 그 하는 역할들은 이런 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전해액은 요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용매, 섞어주는 용매, 그 다음에 리튬염, 전해질, 그 다음에 첨가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전해액은 장기 고정 거래 가격, 우리 반도체도 고정 거래 가격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해질 리튬염은 이게 스팟 가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리튬염을 내재화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다. 원가 경쟁력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해액은 이게 신선 제품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선 제품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우유가 있죠, 우유. 우유가 우리 장기간 막 들고 이동 가능하나요? 아니죠. 빨리 마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해액은 우유다. 그래서 최단 시간에 공급을 해야 된다. 어디에? 2차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저렇게 증설을 많이 하는데 어디에 갖다 붙여야 된다? 바로 이 공장 옆에다가 갖다 붙여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 공장 미국으로 가야 된다. 품질이 떨어지고 시간이 길어지면, 그 다음에 거리가 최단 거리로 해야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보관도 쉽지 않기 때문에 최단 시간 내 전에 공급 가능한 업체가 미국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엔캠은 미국으로 증설을 하러 가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1위에서 3위까지가 제가 중국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 걔네들이 이제 장사를 미국에서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의 공장 증설되는 것 대비 공급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글로벌리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이고 엔캠밖에 없네. 경쟁력 있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본 회사 6위 미쓰비시 화학 정도밖에 안 보이네. 요게 경쟁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원재료를 내재화해서 수직 계열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염, 특히 그 중에서도 LiPF6 같은 이러한 제품들이 있죠, 그죠? 요거를 내재화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가족 여러분들께서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캠이 미국에서 증설을 할 때 리튬염을 내재화하는데 여기에서 같이 합작법인으로 같이 가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아마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고체 전지와 관련된 전해액도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 전고체 전해질도 연구를 반고체, 전고체 전해질 개발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보다는 미래 이야기죠, 그죠? 2025년도에 가야 겨우 전고체 전지 비율이 0.8%면 아직까지 이거는 가는 시간이 멀었기 때문에 요게 주가의 큰 부분은 되게 어렵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5월 말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ACC에서
ACC가 뭐냐면 스텔란티스 토탈 벤츠의 합작 투자 회사입니다. 여기가 프랑스에서 첫 번째 배터리 공장을 오픈했고 가동을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배터리 공장에서 누가 뭘 해줘야 된다? 전해액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는 회사 찾아보니까 이거도 작년도에 연말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뭐죠? ACC 등 유럽 배터리사와 전해액 공급을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죠. 이게 바로 인캠 쪽으로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금요일날 오후에 잠깐 나오고 기사 나온 거 보면 1100억 시비 조달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죠? 펀딩을 하는 이유가 미국의 전해액 제조 공장 신설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자금 조달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리튬 LiPF6 리튬염 가격 동향인데요. 엄청나게 빠지다가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요거를 내재화하면 엔캠은 이 스팟 가격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고 요 내재화한 기업은 최근에 이 리튬염 가격이 좋아지니까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분리막도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로서 그런 모멘텀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조금 분리막보다는 전해액을 수혜 강도 입장에서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제가 이제 우리 KB증권의 프라임클럽이라는 투자 정보를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장중에 제가 아침에는 장시작전 방송을 하니까 그때 가족 여러분들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장중에 이러한 코멘트들을 저한테 이제 받고 싶으신 분들이 또 계시다면 이런 쪽으로 오셔가지고 저희 KB증권에 오셔서 프라임클럽으로 들어오시면 장중에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이런 부분들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추후에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추후에 이런 부분들 업데이트가 되려면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6월달 썸머랠리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썸머랠리가 올 수 있는 조건들, 그 다음에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2차전지 내에서도 물론 다른 부분도 좋게 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낙폭 과대한 관점에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두 가지 분야, 그 두 가지 분야 중에서도 전액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우리 고수분들은 양극재, 음극재 알아서 다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보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부를 좀 더 해보시고 그게 맞겠구나라고 싶으면 그때 이제 비로소 투자로 이렇게 액션을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턱대고 제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바로 사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항상 저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 가족 여러분들 일요일 밤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징검다리 휴일이지만 아침 장시작전 방송에 어김없이 출동을 하니까요. 내일 아침 장시작전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